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단 하나의 프로그램. 그것은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파도였고, 한 사람의 꿈이 대중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승자였을까? 미스터트롯 시즌1이 탄생시킨 7명의 주인공들. 무대 위에서 같은 조명을 받으며 같은 박수를 받았던 그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결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송을 떠나고, 어떤 이는 무대를 확장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다시 자신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 돈이 많아진 사람입니까? 가장 유명해진 사람입니까?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자기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미스터트롯 TOP7의 현재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그들의 수익 구조, 자산 규모, 브랜드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영상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숫자만 나열하는 순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의 멤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의 선택에서 당신이 놓쳤던 진짜 1등 위 기준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무대로부터 어떻게 인생 전체가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누가 가장 현명했고, 누가 가장 멀리 갔으며, 누가 스스로의 색을 지켜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7명의 이야기, 그 속에서 당신만의 1위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성공의 기준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이름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진 이름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라면 이들 중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는 유명세, 혹은 오래도록 쌓아올린 실력과 신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TOP7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길을 선택했지만 가장 단단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히 주목해야 할 인물. 그의 이름은 김희재입니다. 김희재는 TOP7 중 가장 조용한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눈에 띄는 활동보다 조용한 축적을 택했습니다. 뮤지컬 무대라는 낯설고도 도전적인 영역으로 발을 디딘 그는 미스터트롯의 여운을 뒤로하고 새로운 예술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데뷔작은 모차르트, 그 이후에도 데스노트, 4월은 너의 거짓말 등 내공이 필요한 작품에 주연을 꿰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방송에 안 나오느냐고, 왜 예능에서 볼 수 없느냐고. 하지만 김희재는 조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점수는 60점이다라고.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성장 위지였습니다. 더디더라도 깊게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뮤지컬계는 결코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 섬세한 연기, 관객과의 긴밀한 호흡이 요구되는 이 세계에서 김희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뮤지컬 배우의 출연료, 행사 수익, 팬미팅 등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팬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14만 명대로 겉으로 보기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연장을 채우는 실존하는 관객입니다. 그들의 응원은 좋아요와 댓글이 아니라 티켓 구매와 기립 박수로 표현됩니다. 이런 팬덤 구조는 단기 노출보다 장기 신뢰에 기반합니다. 김희재는 지금 트로트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그리고 예술가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방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에게 인기란 도구가 아니라 부작용일 뿐입니다. 이는 많은 스타들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 길인지, 무엇이 내 이름을 지켜주는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습니다. 지금 김희재는 단지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대 밖에서도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택한 길은 느리지만 가장 깊은 방향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반짝이는 유명세 아니면 천천히 쌓이는 실력과 신뢰. 김희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장민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를 지녔지만 커리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 기회를 붙잡은 그는 그 기회를 반짝임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성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단독 콘서트는 그의 진정성을 증명했고 예능에서는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호감형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민호의 수익 구조는 안정적이며 탄탄합니다. 예능 출연료는 회당 약 2천만 원, 연간 행사 수익은 약 10억 원에 이르며 광고 모델로도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27만 명대이며 절대 수치로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충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자산 규모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동산 투자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그의 총 자산은 약 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산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스타라기보단 아티스트로 인식합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스타는 대중의 관심에 흔들릴 수 있지만 아티스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킬 줄 압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부와 성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번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민호가 만든 성공의 정의입니다. 단기적인 주목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단발성, 인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커리어, 이 모든 선택이 오늘날의 장민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성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기간에 얻는 화제성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장민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무대 위에 서고 방송에서 활약하며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OP7 중 가장 과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인물 장민호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엔 가장 정교한 전략이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단순히 실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성공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 김호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호중, 그는 미스터트롯 TOP7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천재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누구보다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진 예외적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는 트로트와 클래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고 대중은 그에게서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규 앨범과 클래식 미니 앨범은 합산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고 이는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이었고 그의 공연 실황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 콘텐츠 브랜드가 된 그는 음악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2024년 음주 뺑소니 사건은 그의 커리어의 치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100억 원 기부설이 사실상 본인 앨범을 구매한 방식의 간접 기부로 밝혀지며 진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그는 광고 계약 해지, 방송 출연 중단, 팬덤 분열 등 여러 후폭풍을 맞이했고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빠지며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여전히 약 34만 명으로 강력한 팬층이 존재하지만 활동 자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호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지지해주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대중은 음악도 듣지만 사람도 봅니다. 예술도 소비되지만 이미지도 소비됩니다. 김호중은 다시 무대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의 회복은 재능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인의 무게와 천재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준 인물입니다. 단순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시대에서 김호중은 성공의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TOP7 중 가장 어린 참가자였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인물 정동원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확장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당시 귀여운 막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드라마, 영화, 예능, 모델,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성장형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뉴노멀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고 음악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 수익만으로 약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여기에 방송 출연 행사 광고 팬미팅 수익 등을 더하면 연간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산입니다. 그는 서울 강남권의 고급 아파트를 20억 원 이상에 매입하며 젊은 자산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정동원TV는 현재 구독자 수 약 71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TOP7 중 임영웅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은 그를 새로운 세대의 대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빠른 성장에는 그만큼의 부담과 그림자가 따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자산을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과장된 루머와 비교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대중의 시선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었습니다. 정동원은 그 속에서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 밀리지 않을 만큼만 벌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돈을 쫓기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태도이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직 완성된 스타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정동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능성과 시간. 이 두 가지는 지금 누구보다도 정동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실패를 모릅니다. 아직 그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동원은 단순히 자산을 가진 스타가 아닙니다.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청년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아직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가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가? 정동원은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며 그 가치가 더 커질 인물이며 우리가 지금 함께 목격하고 있는 건 그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란 단어의 정의는 각자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시간의 가능성입니까? 정동원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대를 떠나 방송으로 중심을 옮긴 또 다른 전략가 이찬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찬원 그는 미스터트롯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빠르게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참가자에서 국민 예능인으로 단숨에 도약한 그는 단지 가수로서의 실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찬원의 진짜 무기는 바로 호감력과 방송감입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그는 음악 무대보다 방송국에서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후의 명곡 피어오르는 스타 톡파원 25시 등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MC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깔끔하고 안정적이며 전 세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2024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 예능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브랜드 가치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단순한 행사 출연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료, 광고 협업, 팬미팅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약 46만 명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그의 이미지와 신뢰가 쌓은 수치입니다. 이찬원은 대중의 기대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태도와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항상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이 없고 논란이 없으며 실수도 없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광고주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이며 장기적인 활동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는 단발성 인기보다 지속 가능한 호감형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그 전략을 정확히 실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직 젊습니다. 지금의 위치도 높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는 당장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이름으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한 방에 터지는 유명세와 오래도록 유지되는 신뢰 기반의 이미지 중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찬원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닌 브랜드가 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자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단순히 감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을 자산으로 만든 사람 영탁의 이야기입니다. 영탁은 미스터 트롯 TOP7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수익 구조를 만들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왔지냐 이불 등 수많은 자작곡이 히트하며 그는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수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행사 수입은 연간 약 30억 원, 실수령액은 약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단독 콘서트, 탁쇼, 시리즈 공연, 실황 영화, 광고 모델 활동까지 더해지며 그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다각적입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이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2개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수가 아닌 프로듀서이자 기획자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도 법적으로 승리하며 브랜드 관리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감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성을 체계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탁은 예술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동시에 가진 드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대중은 그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기업은 그의 구조를 주목합니다. 팬은 그의 목소리에 감동하지만 시장은 그의 전략을 분석합니다. 영탁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했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물, 진짜 실속형 부자, 감성과 전략 그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룬 셈입니다. 영탁은 그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향합니다. TOP7 중 단연코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산업이 된 인물 이명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가수라는 단어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우승자로서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단 한 번의 무대 이후 그는 단 한순간도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시끄럽거나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무게감으로 대중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의 전략이자 철학입니다. 그의 연간 수익은 2023년 기준 약 20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단일 콘서트 매출만 약 173억 원, 공연 실황 영화 수익도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가 속한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순이익 약 200억 원 중 대부분이 이명웅의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사는 마포 펜트하우스의 가치는 약 51억 원이며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1만 명으로 TOP7 중 압도적인 1위이자 국내 전체 아티스트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팬덤의 구조입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단순한 팬의 집합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집단 구매력과 소비력을 가진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은 공연을 매진시키고 영화 흥행을 주도하며 광고주들에게 실질적인 ROI를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즉,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과 함께 시장을 움직이는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이미지 관리입니다. 화려한 스캔들이 없습니다. 일관된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는 대중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 신뢰가 바로 이명웅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이 이미지에서 파생됩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인물의 가치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스타가 아닌 현상 2D였습니다. 콘서트 하나가 산업을 움직이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십억의 광고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력만이 아닙니다. 태도와 구조 그리고 철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이명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과도한 노출도 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영향력은 줄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설계하고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의 활동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음악 콘서트, 유튜브 팬덤, 브랜드 협업, 기부 활동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명웅은 왜 이렇게까지 성공했을까요?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따랐기 때문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실력과 태도 그리고 시스템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성공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며 시장을 바꾸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명웅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단순히 가수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문화적 현상이자 경제적 브랜드이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챕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까? 이명웅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명이 각기 다른 성공,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공통점과 교차점.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한 총정리를 시작합니다. 같은 무대에서 출발했던 7명의 인물, 그들은 같은 박수를 받았고 같은 카메라 앞에 섰으며 같은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예술을 쌓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략적으로 방송계를 장악했으며 누군가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설계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김희재는 트로트의 무대에서 벗어나 뮤지컬이라는 정제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깊고 단단한 길을 선택한 그는 인기보다는 내면을, 화려함보다는 예술을 택했습니다. 그의 길은 숫자보다 철학이 먼저